여기 바람 불 때까지 낚시해야 돼요. 여기서. 우와! 와, 물고 돌아섰는데, 완전히 물고 돌아섰는데. 오, 아까워. 베스가 보였어요. 따라 올라오는 바람에. 아, 잊혀지지가 않네. 진짜 선명한 색깔의 베스였는데, 새까매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얕은 수심까지 잘 따라와요. 베스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분다. 바람이 붑니다. 오늘 바람도 예약돼 있고 비도 예약돼 있는데 일단 바람이 먼저 불기로 했죠. 조금만 더 불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봄에 제일 좋아하는 낚시가 바로 이겁니다. 해 쨍하고 바람 부는 날. 겨울엔 싫어요. 겨울엔 싫어요. 불 것 같아. 어딘가는 대박이 터지고 있는 그 날씨. 여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바람 맞는 자리라서. 좋아 좋아. 더는 안 돼. 근데 더는 안 돼. 지금 분명히 안에 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입질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따라오는 고기도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물이 맑은 곳이라 그런지 히트가 안 되고 있었어요. 뭔가 이제 피딩 시간도 아니었겠죠. 근데 고기가 잘 나오지 않는 소강 상태일 때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면, 특히 이렇게 맑은 곳에서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주변을 싹 스피너베이트로 감고 있는데 한 마리 나와주면, 그러면 이제 바람이 효과를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나올 때까지 좀 낚시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맑은 곳에서 바람은 분명히 효과를 줍니다. 특히 봄, 얕은 곳에서는 말이죠. 바람을 믿어. 물 거야. 원했던 바람이 이제 부는데 철퍽철퍽 하잖아. 30분 본 것 같은데. 그렇지. 봐, 있다니까. 들어오죠, 이렇게. 거기가 별로 안 컸구나.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귀요미 사이즈의 베스가 바로 나를 딱 하고 물고 나왔는데요. 저기 조금 전에 제가 히트한 곳이 진짜 정말 많이 캐스팅했던 곳이에요. 조그만 쉐드 던지고 뭐 스피너베이트 던지고 한두 번 아니고 한 10수번 던졌던 곳인데 계속 반응이 없다가 이렇게 바람이 빵 터지고 나니까 한 마리 딱 타고 나왔습니다. 약한 입질이 있긴 썼는데 백신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니면 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 치는 입질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터지니까 시원하게 한 마리 딱 물고 나와주네요. 안 나오는 줄 알고 가슴 저렸는데 한 마리 나와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바로 봄 낚시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드디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쬐깐한 거라도 한 마리 딱 낚으니까 뭔가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출조하기 전에 그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아침엔 거의 바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12시 이쯤 돼가지고 10시 12시쯤 돼가지고 9시 넘어서 바람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맑은 데를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맑은 데 와서 이렇게 바람이 터진 다음에 고기 낚는 걸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제 빌드업이 성공한 것 같아서 뭔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고기도 이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낚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저 위에 그 배수로 있는 곳에서 베스가 한 마리 따라 나왔었죠. 베스가 제법 컸어요. 걔는 4자는 되는 그런 고기가 저크베이스를 따라 나와서 저크베이스 도망가려고 하니까 올라와서 톡 치고 물고 들어갔는데 바늘거리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선 뭐 작은 입질들만 있었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여기까지 돌고 나니까 바람이 빵 터졌거든요. 바람이 빵 터지고 나서는 조금 입질의 빈도가 올라가더니 여기서 저크배에서 한 방에 쭉 빨고 갔습니다. 좀 신기했던 건 여기서 쭉 치고 갔던 곳이죠. 나머지 파이프인지가 2개 꼽혀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번 던졌던 자리거든요. 거기를 던졌더니 여지없이 물고 가는 입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봄에 낚시를 하다 보면 계속 입질이 없다가 바람이 터지면 입질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장소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대부분 물이 맑아요. 대부분.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이 맑고, 두 번째 얕은 곳에 숨을 때가 많고, 세 번째 전체적으로 다 얕은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두고 오케이 한 마리 나오네요. 오! 빠졌어! 오! 빠졌어! 눈 컸는데 한 마리 빠졌네요. 4자 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머릿속에다 두고 이야기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섬진강 같은 얕은 강계인데 물이 맑은 곳입니다. 물이 맑고 얕고 이래서 아무래도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경계심이 좀 심하겠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낚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피딩을 많이 탄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낮에도 마리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포인트에 고기가 있어야겠지만, 고기가 있는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주면 그럴 때는 갑자기 입질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봄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봄은 얕은 곳에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으로 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대호만입니다. 대호만은 수심이 되게 얕죠. 전반적으로 그냥 평평해요. 평평하고, 물론 깊은 곳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작은 수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안에밖에 숨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1년 내내 수위가 계속 일정해서 뭐 조금 연해봤자 요만큼이라 그 연안에 있는 갈대라든지 수변 식물들을 제외하고 고기가 붙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호만은 다른 곳과 다르게 좀 탁한데도 불구하고 얕은 곳에서 바람이 터지면 고기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특히 봄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한 곳, 저희가 꿀팁패스 찍으면서 영산강에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영산강이 요즘에는 뭐 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정말 평범하게 정말 고기 잘 나올 것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아무리 해도 고기가 안 물어요. 그러다가 오후가 딱 넘어가지고 지금처럼 바람이 이렇게 진짜 똥바람이란 말이 들을 정도로 빵 하고 터져주면 진짜 고기가 왕창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1타 1피로 나온 경우가 많았죠. 그게 뭐 웜으로 나오든 이렇게 뭐 저크베이트로 나오든 뭐 스피너베이트로 나오든 어쨌든 바람이 불어야 문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봄은 조건만 맞춰주면 바람이 확실한 호재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깝네, 낚시 열심히 할거 아깝네, 고기 많이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죠? 바람이 부니까 입질이 없었던 곳에서 기가 막히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될 줄 알았지 내가. 될 줄 알았지. 될 줄 알았지. 와, 크다. 내가 너는 될 줄 알았어. 오케이. 낚았습니다. 제가 아까 물속에서 봤던 그 친구가 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여기서 한 마리 아침이 아니죠, 도착하자마자 딱 캐스팅 했는데 저크베이스를 따라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크베이스를 톡 치고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물이 맑아서 경계심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이 친구도 뭔가 경계심이 사라졌겠다 해서, 심지어 이제 어프로치도 되게 잘했죠. 이쪽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를 볼 수 없는 각오를 해서 있을만한 곳에 딱 캐스팅해서 첫 캐스팅에 이렇게 딱 하고 걸어냈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역시 이렇게 바람은 물고기의 경계심을, 특히 이런 큰 덩어리들의 경계심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봄낚시 바람이 불면 저크베이스를 던지세요. 네, 바람이 다시 터졌네요. 아, 제가 지금 자리도 좀 옮기고 저크베이스에서 스피너베이트로 바꿔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바람이 불면 조금 더 유리해질까요? 좀 더 고기가 쉽게 나오는 느낌이 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뭐 큰 고기들이 경계심이 좀 누그러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우, 첫 번째 고기지 뭐. 아우, 첫 번째 고기지 뭐.
잠깐만. 예! 와, 고기가 더 커졌어요. 바람이 더 세지니까 고기가 더 커졌습니다. 좀 전에 바로나로 낚았던 고기도 진짜 괜찮은 고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와, 이 배도 지금 배도 축 처질 정도로 잘 먹었고, 일단 이 아가리가 주둥이 크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아, 정말 바람이 부는데, 여기 제가 아까 바람 불기 전에 들어왔었던 곳이잖아요. 바람이 거의 안 불 때, 뭐 조금 불 때 와서 스피너베이트 던지면서 물만한데 그랬는데, 바람이 터지는, 이 정도 바람이면 집에 갈 바람이거든요. 집에 갈 바람이 터지니까 그 바람을 타고 이런 고기가 딱 타고 나왔습니다. 와, 이 고기 진짜 여기 있었던 고기 같진 않은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아, 봄바람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여러분 보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기입니다. 고기. 더더하고 물었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 ATG의 신상 스피너베이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쓰고 있는데, 잘 보이시죠? 예, 스피너베이트 쓰고 있는데, 이게 블레이드가 하나가 회사 게 아니라서 블레이드가 어떻게 도는지 보려고 샘플을 하나 만든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앞블레이드 하나가 이제 기성품이고, 나머지 블레이드와 품들은 제대로 된 바로 ATG의 스피너베이트입니다. 빨리 3월 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스피너베이트를 한 마리 낚았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물 상태가 변하면서 사람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물결이 일잖아요. 그 물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스가 물 밖을 두려워하던 게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 조그만한 시절에 뭐 새나 이런 것들한테, 그러니까 물 밖으로부터의 위협에 의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잡아먹히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 밖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면서 그 수면이 깨진다. 그러면 베스가 어느 정도 그 경계심을 푸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이제 물의 탁도가 변하는데요. 주로 이 얕은 곳에서 낚시하는 이 봄 베스 낚시의 특성상, 맑은 곳에서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바람이 이 정도 불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았던 침전물들이 일어나면서 물이 탁해집니다. 여기 아까 들어왔을 때 진짜 바닥에 다 보일 정도로 맑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탁해졌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탁해지니까 아까는 없었던 입질이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온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이 베스는 장소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기 멀리에 어떤 깊은 곳, 내지는 1차, 2차 브레이크 라인, 그러니까 여기 올라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올라왔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던 친구들 중에 물이 탁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조금 루어에 대한 반응이 올라가는 거죠. 경계심이 줄어들면서. 그런 식으로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몇 년을 낚시를 해도 이 봄바람 이렇게 터지면 늘 베스가 이렇게 우당탕탕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까 촬영 처음에 시작하고 한 2시간 동안은 이거 꽝 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큰 고기가 꽝! 꽝! 하고 나와서 또 다른 의미의 꽝을 두 방이나 쳤습니다. 아, 재밌네요. 조금만 더 낚아보도록 할게요. 베스 낚시 재밌어. 베스 낚시 최고야. 여러분, 지금 1시 반인데요 갑자기 바람이 세지면서 막 구름이 막 무섭게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거 비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더 낚고 이야기 해드리려다가 나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지막 꿀팁,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니까 꿀팁 패스 플러스가 중간에 하나쯤 들어있다라는 생각으로 엑기스를 한번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 바람이 언제 부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바람이 언제 부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바람이 언제 부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그거에 맞는 루어들을 준비를 해갖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부는 시간은
여러분 출조하시기 전에 날씨 보잖아요. 야, 비 오나 눈 오나 맑았나 뭐 구름 끼나. 그리고 기온, 특히 기온 많이 보시죠. 추우니까. 야, 기온이 17도까지 올랐어. 저는요 17도까지 오르는 것보다요 바람이 터지는 게 더 좋습니다. 기온 탭하고 날씨 탭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바람 탭. 바람 탭을 보세요. 바람 탭을 보면 뭐 일반적으로 매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봄 날씨는 아침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12시를 살짝 넘긴 시간, 한 2시, 12시 2시 사이에 바람이 슬 불기 시작해서 오후 되면 뭐 이렇게 4m, 5m까지 부는 날도 있고, 아니면 한 2, 3m에서 좀 불다 마는 그런 날씨도 많습니다. 1, 2, 3, 4, 5m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0은 진짜 정말 1도 안 부는 거고 1도 부는지 안 부는지 잘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큰 간척지가 아니고, 이제 이런 저수지들은 이쯤 되면 수면에 약간 잔물결이 생겨요. 3이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람이 부는구나가 되고요. 지금이 한 4쯤 됩니다. 3에서 4 사이. 뭐냐면 이 수면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물결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리고 4에서 5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 끄트머리가 터지면서 백파, 하얀색 물보라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가 되면 이 모든 수면이 하얗게,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m가 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낚시하기에 좋은 건 3,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 언제 부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 라고 하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불 때 제일 좋아하는 루어는 바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피너베이트예요. 보였던 것 같아. 이 스피너베이트예요. 모자이크. 어쨌든 스피너베이트는 진동도 있고요. 이렇게 수면이 막 물속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철푸덕에 위에 막 그 파도가 막 물결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시야도 어느 정도 차단됐으니까 존재감이 있어야 돼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스피너베이트를 선호합니다. 무게는 2분의 1온스나 8분의 5온스 정도 되는 스피너베이트를 주로 쓰는데 트레일러 웜까지 달아서요. 왜 그러냐? 바람이 불면 8분의 3온스 스피너베이트에 진짜 트레일러도 안 달고 캐스팅 하잖아요? 그럼 너무 던지기가 힘들어요. 백이 많이 납니다. 좀 장부고 해도. 그래서 저는 캐스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묵직한 무게의 2분의 1온스 그리고 8분의 5온스까지 올라가서 묵직한 스피너베이트를 준비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스피너베이트의 크기도 존재감을 위해서 조금 큰 사이즈의 스피너베이트, 정 사이즈의 스피너베이트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호하는 건 뭐 OSP의 하이피처 맥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ATG의 프로토타입 스피너베이트라든지 기본적으로 스피너베이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묵직한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크베이트를 사용을 할 때에도 저크베이트 어느 정도 크기가 좀 큰 거, 바루나 110mm급이죠. 그리고 130mm급인 루드라 같은 제품들도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크베이트 역시 바람을 뚫고 캐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 능력이 좋은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존재감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수온이 낮은데 그렇게 큰 루어 때리냐? 시원하게 때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보셨잖아요. 아까 아침엔 바루나를 슥 따라오기만 하던, 예,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불고 들어가니까 여지없이 나와서, 예, 아주 얕은 곳까지 따라 나와서 덕덕하고 물었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확실히 바람이 주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큼직한 루어들을 좀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바람이 없다, 내가 2시쯤에 바람이 딱 터져가지고 딱 뛰는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없다, 그러면 웜낚시 위주로 편성을 하십시오. 제가 봄의 3대장 웜,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저크베이트, 쇼필 저크베이트, 3가지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이 3가지를 준비할 때 바람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웜의 경우에는 노싱커까지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스피너베이트의 경우에는 좀 크기가 작은 것들, 그리고 저크베이트 역시 크기가 좀 작은 것들, 극단적으로 좀 작아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맑은 곳이든 아니면 고기가 있는데 너무 얕아서 잘 안 무는 그런 곳에서 크기가 작아지면 좀 쉽게 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크기를 줄여서 입질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노싱커의 경우에도 뭔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용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경계심이 높을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크베이트의 경우에는 뭐 65mm 제가 오늘 준비했었죠. 왜냐면 아까 아침에 바람이 안 불 거였기 때문에 이 하이컷 65에서 70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저크베이트를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만약에 내가 스피너베이트를 준비한다, 그럼 스피너베이트도 좀 작은 사이즈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바람이 안 불고 수면이 잔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OSP의 하이피처, OSP 하이피처가 크기가 좀 컴팩트해서 베스 입장에 좀 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입질 빈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좀 있고 맑은 곳에서 낚시하는 그런 얕은 곳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뒤에 하이피처 추천드립니다. 형근이 형 OSP 스텝이니까 맨날 OSP 제품만 추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스피너베이트만 좀 다른 걸 추천해 보면요, 바텀업의 비불이나 아니면 레이드 재팬의 레벨 스핀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다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입질 빈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작은 스피너베이트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OSP 하이피처라든지 바텀업의 비불 그리고 레이드 재팬의 레벨 스핀 같은 제품들을 준비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바람이 안 불더라도 꽤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 시간대를 알아야 잠깐 들어왔어 입질. 저 끝에서 들어오지? 시간대를 알아야 된다, 루어의 선택을 좀 잘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말고도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략할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방에서 낚시를 했으면 어떨까요? 제 방에서 낚시를 하면 분명히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던지니까 바람을 타고 진짜 멀리 잘 날아가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낚시하면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람을 등지고 낚시하거나 바람을 안고 낚시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이라면 저는 바람을 안고 낚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바람을 안고 낚시하면요, 바람이 나한테 들이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한테 들이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탁해진 물들, 얕은 곳에서 막 이렇게 구유물이 생겨가지고 분진들이 생겨서 탁해진 물들, 그리고 얕은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장점들, 내 앞이 제일 얕으니까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부유물도 나한테 다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표충수에 살고 있는 베이트 피쉬들도 나한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따라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낚시를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따라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다 이동시켜 주는 것들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낚시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등지고 낚시하는 건 캐스팅은 좀 편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옛날 낚시 친구들이랑 낚시하면 꼭 바람 불면 와 멀리 날아다녀서 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바람을 이용을 해서 꼭 안고 하시는 것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비껴서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쪽에다 캐스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낚시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봄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덩어리 베스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바람을 이용할 때요,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근성입니다. 집에서 낚시를 딱 보고 와 내일 바람 터졌네, 우리 망했다, 야 이번 주 바람 왜 이러냐, 여러분 어지간하면 베스 낚시에서는 바람 때문에 사람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 바다 낚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오늘 낮 기온이 17도인 것보다 바람 5m 터지는 게 낚시 갈 땐 더 좋은 현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아주 낮지 않다면 이 바람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낚는 거 보셨죠? 좀 전에도 저기서 입질 한번 받았는데 없던 입질이 생겨나는 신비한 마술, 그리고 덩어리가 덜커덕 하고 물어주는 그런 매직을 한번 꼭 겪어보시길, 봄바람의 매직을 꼭 겪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번 주 꿀팁 베스, 바람이 있는 곳과 바람이 없는 곳의 차이, 그리고 바람을 이용한 봄낚시를 한 장소에서 바람이 없는 시간대와 바람이 있는 시간대 하루 사이에 비교하면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이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바람의 매직 여러분들한테도 꼭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진짜 입질했는데.